다고 하니까요. 충격적인지 안 충격적인지는 홍보는 진짜 끝장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홍보는 진짜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란 재판 관련돼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항소심이 한 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진관 판사가 노상원 수첩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서 그리고 또 특검이 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지규현 판사가 이를테면 뭐라 그랬죠? 그 허접하다 그랬나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망상인데 수첩 조악하다. 예, 조악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사용해서 재판에 주요하게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 수첩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김기춘 때 그 보좌관 수첩. 보좌관이 아니라 거기죠. 그 안종범. 안종범 네. 수첩 생각나죠.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때. 네, 박근혜 때. 네.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비서실장 일하면서 그때 당시에 네. 그 수첩 직접 보면 정확하게 짝이 없죠. 사실은 매우 형사법 꼼꼼하게 썼다고. 꼼꼼한 거하고 정확한 건 좀 다르잖아요. 형사법정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살아있는 증거 능력이 더 높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깔끔하게 작성한다면 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미사역을 넣을 수도 있고 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없는 걸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 내용들 그냥 쑥쑥 적어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각에 날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판단은. 저는 그 지규현 재판부에서 판단한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게 내가 누구한테 보고서를 쓴다 할 땐 그 사람한테 맞추게 돼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수첩을 적을 때 정말 내 머릿속에 있는 날 것 그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네. 노상원 수첩의 지금 쟁점은 지기현 재판부가 뭘 잘못 판단한 거냐면 계엄에 대한 결심 시기를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발적으로 했고 그거 노상원 수첩을 보면 이거를 한참 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민간인 노상원이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중에 일부 된 게 있잖아. 그러면 이 훨씬 전부터 계엄에 대한 준비나 모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제기를 했던 건데 지금 그거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고 12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 계엄을 결심한 것처럼 했지만 이제 그거는 지기현이 이 계엄이라고 하는 행위를 굉장히 축소지향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발적 계엄. 이렇게 망이 망소이의 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망이 망소이급으로 망이 망소이처럼 본 거죠. 근데 이제 이진관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에 주목한 건 뭐냐면 이 계엄이 모의된 시점에 대한 추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상원 수첩이 100% 진실이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민간인 노상원이 그런 이제 중요한 군사 기밀 정보와 민간인은 계엄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어쨌든 점이나 봐주면 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근데 이제 그 군 인사를 고민하고 뭐 어디다 배치하는 걸 고민하고 퇴역 HID에 대한 걸 고민하고 이거가 결국엔 어떤 이제 말하자면 계엄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고 이진관 재판부는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법조인이 아닌 제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뭐 어떤 구성이 더 합리적이냐 이걸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2심 재판부이고 지기현이 워낙 이상한 판사였다는 건 우리가 지기현이요.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지기현 판결문 다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잘 썼어요. 생각보다 잘 썼는데 막판에 보면 양형 부분에서 완전히 삐끗하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기현이 판결 이후에다가 대한민국 노래가사를 써놨어도 판결이 사형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기현도 괜찮았고 윤석열한테도 그게 났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나와버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되면 사람들의 분노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니까 2심 사형인데 2심 사형 바뀌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 지기현 판결문에 대해서 많은 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양형 부분만 빼놓고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양형에 맞추려다 보니까 증거들 배제를 해야 되는 특정 증거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희대 탄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내란 재판이 결국 그 조희대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계엄이 없었어라는 방식으로 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 혹은 뭐 더 전혀 달라질 가능성.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장들 아니 대법관들이요. 그게 간이 크지 않아요.
간이 작다. 그렇게 간이 크지 않습니다. 음. 뭐 정권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재판을 했을 때 네. 그 뒤에 누구와 자기 뒤를 봐줄 건데요. 나 대법관이니까 괜찮아? 퇴임 안 하세요. 대법관들이라고 해서 지금 노태학 당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랬을 때 그 뒤폭풍을 대법원자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꿀만 빠시면 되는 분이 그걸 버리고 윤석열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리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저희들 대법원장이 착하다, 좋다, 훌륭한 대법원장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만 드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본인들의 뒷 수습을 위해서라도 그건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탄핵에는 찬성해요. 파기환송을 하려면 예를 들면 2심 재판부가 쓴 이제 판결문을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를 못 만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무슨 말이냐면 그 논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법관이니까 근데 그거를 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온 거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그러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랑 척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올라온 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가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행위 동기가 없다라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진지게 탄핵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때문에 요건이 대법원 가서 망가질 거다. 이거는 이런 우려나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거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항소심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지난 프로그램 저희 출연하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좀 여쭤봤고요. 자, 오늘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희건설에서 받은 목걸이 그리고 저 누구죠? 저 로봇계? 아니 금거북이. 금거북이는 저기한테 받았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이배용. 이배용. 그다음에 이제 명품 시계 모두 2억 9천만 원 상당인데요. 특검은 7년 6월 구형했습니다.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거의 한 5년에서 7년 사이 나올 거라고. 5에서 7년. 일단은 무죄 판결을 할 거면 생중계 허용을 안 합니다. 법원이 생중계 허용을 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실형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액수면 최소한 한 5년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부부가 근데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냥 맞아요. 나와서 앉아 있는 거고 하는 거라서 뭐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뭐 거의 뭐 구형에서 일정한 이제 말하자면 감형 정도가 되고 5년에서 뭐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금거북이를 준 이배용 씨는 왜 구속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신 구속시켰고 중형 나왔고 하니까 그냥 가자. 자, 이렇게까지 뭐 하나 할 때마다 금목걸이 받고 금거북이 받고 명품백 받은 사람이 돈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들이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들이 왜 재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정도면 그냥 이거 뭐 싸게 맞고 가자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더 본질적인 거 양평고속도로 어디 갔습니까? 김건희 일가가 축적한 부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부분들 안 건드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문제인 거죠. 오히려 저가 봐도 그게 더 문제. 사실 이제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거 그리고 사실 2차 종합 특검이 얼마 안 남았을 걸요. 10월 3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가? 네. 그렇게 7월 말이면 끝나는 거네요. 7월 말이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수사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올 2차 때가 된 것 같아요. 특검은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이제 국정농단의 의심 사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는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럼 2차 특검은 기간 내에 뭘 했냐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한 일부 수사와 검찰에 대한 일부 수사에서 진전이 있었던 거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수사팀의 역량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기소하거나 공소를 할 특검을 어쨌든 기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가방 싸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사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고 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특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게 많은데 이진관 부장판사 혼자서 내란 청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제 우리 김학 기자님 가셔야 되는데 30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검찰 봐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많은데 특검에서 심우정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캐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죠. 예를 들면 많은데 이미 타겟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박성재 재판에서 이한규 법제처장 관련된 부분이 공소 기각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꺾였을 거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밝혀내야 될 리스트가 많지만 별다른 성과는 못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한규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가 인정이 됐어야 그걸 타고 올라가서 심우정이 계엄 사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타는데 네. 재판부가 명확하게 그거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면은 있어요. 공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갖고 다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다른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근데 현재 특검에서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2차 특검 할 때 이 한참 논의가 될 때 2차 특검에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은 1차 특검에서 이미 큰 거 한번 쓸어 갔단 말이야. 네. 남은 걸 이제 주어야 되는데 사실 1차 특검을 하고 남아 있다는 거는 입증하기 어렵고 건은 작고 사람들 관심은 주어지지 않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특검에서 뭘 기소하고 누구를 잡았느냐 이 부분보다 얘네들이 뭘 넘기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로 2차 특검에 조금 실망했다 하더라도 네. 3차 특검을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나라를 어질렀다면 3년은 치울 생각해야 돼요. 3년은 치울 생각을 해야 예, 된다. 그거는 그냥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안타깝게도 망가뜨리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에너지가 2배, 3배 훨씬 많이 들어간 일이에요. 네. 정말 정권을 우리가 잡고 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3년 동안은 특검팀 한 3개씩 돌아가고 있네. 이게 특검이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예, 안 나왔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